네, 이번 시간에는 결손 없는 학습 설계 진단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스팅에서 제공하는 개별 맞춤 학습 지원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진단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전, 중, 후에 어떻게 AI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죠. 자,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좋은 부분들은 초록색 부분들을 선생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AI가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학습 동료와 코칭을 진단평가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진단평가를 하실 때는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진단평가를 먼저 보고 우리가 본차시 학습을 하자라고 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진단평가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진단평가를 진행을 하시려고 할 때 많이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 진단평가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진단평가 및 후속 지도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학생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충교재를 선택을 하고 선택교재로 수업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기초학력 지도라든지 진단평가 활용하는 방식이실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으시죠? 학생들이 선수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매 시간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특정 학생에게 또 맞는 개념과 문제를 가르치셔야 되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이 외에도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클래스팅으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 보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수학습 결손 부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AI 진단평가를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손된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손된 부분을 학습을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학습을 하고 나면 결손이 보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본차시 학습을 할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클래스틱 AI에서의 진단평가의 화면들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처음 학습을 하게 되는 단원에서 진단평가 보기라는 이런 알림이 나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진단평가 보러 가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이 해당 단원과 관련된 선수 학습에 대한 문제들을 AI가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추천되는 문항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네, 학생들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잘 이해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을 하고요. 이 부족한 부분을 선택을 하면 어느 부분부터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 보통 20명 정도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지도하기에는 힘들죠. 우리 반에서 부족한 친구가 누가 있고 그 부족한 친구는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모아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차례차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학생이 PC로 인터넷을 통해서 클래스팅을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AI 러닝, 뭐, 이 클래스에서 공지사항 이런 것들 모두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저는 AI 러닝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AI 러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선생님께서 AI 러닝에서 학습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학년과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잘 전달을 하셔서 선택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는 국영수사과 과목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선행학습 방지 기능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계정을 생성을 할 때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학생의 학년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후에 학생이
5학년이라든지 6학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못하게 막히게 되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4학년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아래로 내려서 진단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단평가는 수학 과목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큰 수에 대해서 제가 진단 평가를 볼 거예요. 현재 진단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수를 보기 전에, 학습을 하기 전에 어느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단 평가 보러 가기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AI가 문제를 추천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좀 틀릴게요. 네, 이것도 답을 알고 있지만 7480이지만 748까지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진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이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확인하면서 계속 문제를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모른다면 더 많은 개념을 추천을 하게 되겠죠. 네, 진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 평가를 본 결과가 문항 정답률은 두 개밖에 안 됐고요. 풀이 시간은 35초 정도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와 관련된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가 부족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맵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네 자릿수가 세 자릿수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이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를 학습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부족한 개념 학습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를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학습 완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보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자릿수를 제가 눌러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왜 풀어보냐?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60% 이상 정답을 맞히게 되면 부족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제를 한번 6문제까지만 풀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상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학생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랑 다른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죠. 바로 해설이 제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설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개. 네, 한 문제 정도는 또 틀려주면 오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80% 정답률을 맞췄기 때문에 실제로 선수 개념이 없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자릿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진단평가 리포트로 가보면 여기에서도 최초 진단평가 결과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학습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세 자릿수는 사라졌고 학습 완료로 바뀐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해당 단원을 나가기 전에 선수학습 진단평가를 보시게 되면 결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명료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선생님께서 우리 반의 학습 현황을 어떻게 모아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께서는 AI 러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학습 대시보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학습 대시보드. 지금은 선생님 계정입니다. 자, 학습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큰 수에 대해서 우리 반은 모두 참여했네요. 그래서 이 진단평가 결과를 보러 가게 되면 23명이 모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학생 중에 35%가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2학년 1학기 세 자릿수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네 자릿수 모두 부족하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수학습이 필요한 친구들 이렇게 모두 모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알 수가 있고요. 학습 준비된 친구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습한 친구는 장서우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을 상세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학생이 처음에 진단평가를 볼 때 봤던 학생의 시험지도 이렇게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거를 마치고 틀렸는지 이렇게 펼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학습 맵도 그리고 완료한 개념들도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평가의 결과를 선생님께서는 한 명의 학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반 학생에 대한 결손 부분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족한 친구들 발견하시고 추가적인 지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단평가 활용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좋은 점과 학생에게 좋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우선 현재 수준에 그리고 해당 단원과 연관 지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과 관련된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되는 개념들 중에 내가 결손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된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추천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다, 이 학습 맵에서 내가 채워지지 못한 게 어떤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 정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아마 채점도 하고 부족한 아이들 맞춰서 문제도 주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AI가 다 제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반에 대한 분석도 같이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매 시간 무엇을 공부시킬지 고민하지 않아도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결손된지 바로 선생님께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 개념을 모두 보완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같이 본차실 학습하러 가보자 라고 한다든가 저희가 만약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선수 개념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필수 영상들도 제공을 하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충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단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